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삼성 키보드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메모를 한다든지 또는 메시지를 보낼 때 항상 이용하게 되는 것이 키보드죠. 입력창을 터치하시게 되면 키보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 키보드가 까만색 배경에 노란색으로 나와서 좀 더 눈에 띄어서 이용하기가 편리한데요. 키보드 컬러를 바꿔주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입력창을 터치하고 키보드가 나오게 되면 상단 메뉴 중에 톱니바퀴 설정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자, 혹시 이게 보이지 않을 경우 메뉴 우측에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면 전체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스타일 및 레이아웃으로 가시게 되면 고대비 키보드라고 있죠. 여기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키보드 컬러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을 꺼주시게 되면 원래 키보드가 나오게 되고요. 다시 켜주시게 되면 고대비 키보드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고대비 키보드를 이용하면 글자를 입력할 때 오타 나는 것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지금 저는 쿼티 키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천지인 키보드를 쓰시는 분도 있고 쿼티 키보드를 쓰시는 분도 계시죠. 예전에는 천지인 키보드를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요즘은 거의 쿼티 키보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 키보드 형식을 바꾸는 방법은 설정 들어가신 다음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을 누르시면 여기에서 쿼티나 천지인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어가 쿼티로 되어 있죠. 자, 터치하시게 되면 천지인, 천지인 플러스 그 다음에 쿼티 나오게 되죠. 여러분이 편리한 키보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대신 영어의 경우에는 쿼티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입력 언어를 한국어뿐만이 아니고 일어라든지 또는 중국어 또는 그 외의 언어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그럴 경우에는 입력 언어 관리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언어를 다운로드 하시면 그 언어로 키보드가 바뀌게 되겠죠. 기본 값은 한국어와 영어인데요. 그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좀 더 다양한 키보드 언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언어가 있으실 경우 여기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 키보드 사용 방법과 설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에 보시면 위쪽에 숫자 키가 있죠. 여기서 숫자를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백스페이스 키로 필요 없는 텍스트를 지울 수 있죠.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하게 되겠죠. 좌측은 자음이 모여 있고요. 우측은 모음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이용을 해서 키보드 입력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한영키가 있죠. 자, 이 한영키로 한글과 영어를 바꿔줄 수 있고요. 이렇게 영어로 바꿨을 경우 기본적으로 대문자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문자 입력을 하지 않고 소문자로 입력을 하고자 하면 영문 자판으로 오신 다음 여기 있는 Shift 키를 한 번 더 눌러서 소문자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영키 옆에는 특수 문자가 있죠. 여러 가지 특수 문자가 모여 있는데요. 자, 이때 한글이나 영어 상태에서 특수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특수 키를 또 따로 눌러줘야 되죠. 자, 이렇게 누르지 않고 한영키 상태에서 특수 문자를 입력할 수도 있죠. 자, 여기는 스페이스바 옆에 보시게 되면 쉼표와 마침표가 있죠. 자, 이 쉼표를 누르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특수 문자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마침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특수 문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쉼표를 눌렀을 때 나오는 특수 문자 중에는 이모지와 한자 입력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모지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모지들이 나오죠. 다양한 이모지들 중에 원하는 이모지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모지 입력 창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단에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모지를 눌렀을 때 여러 가지 이모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옆에는 사진으로 된 GIF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경우 계속 버튼을 누르시고 내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된 다양한 GIF 애니메이션들이 있죠. 자, 가끔 문자 하실 때 보시면 상황에 맞는 재미있는 이런 GIF 애니메이션들 많이들 보내시죠. 여기서 보내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은
그림으로 된 GIF가 되겠죠. 자, 다양하게 있으니까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옆에는 비트모지라고 있죠. 자, 이 비트모지도 계속 버튼을 눌러서 일단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스티커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죠. 자, 그다음 갤러리도 있네요. 자, 갤러리를 누르시면 갤러리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배경을 없애고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서 플러스 누릅니다. 그러면 스티커로 만들 이미지를 선택하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한번 올라왔다 내려가죠. 이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지운다는 뜻이에요.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어때요? 배경이 없어지고 이 이미지만 남게 되죠. 자, 원본, 윤곽선, 빈티지 만화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원하는 걸 선택하시고 완료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스티커로 저장이 되고요. 자, 언제든지 입력탕 터치하시고 키보드 위쪽에 있는 이모지 버튼 누르시면 지금 저장해 놓은 스티커가 보이게 되죠. 자, 터치하시면 바로 그 스티커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 중에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스티커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쉼표 버튼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모지로 바뀌어 있죠. 자, 터치하고 다시 기다립니다. 자, 앞서 우리가 여기는 이모지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는 한자로 바꿔볼까요? 자, 그리고 한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글자는 한번 쳐볼게요. 자, 우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 누릅니다. 그러면 집우, 비우, 만날 우 여러 가지 한자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한자 선택하시면 한자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누르고 원래대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는 마침표가 있죠. 마침표 누르고 기다립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특수 문자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좌측에 보시면 연필 모양과 점세개 버튼이 있습니다. 이 연필은 편집 버튼인데요.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특수 문자 중에 원하는 특수 문자를 다른 특수 문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특수 문자들이 나오죠. 자, 이렇게 딤드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나와 있는 특수 문자들이고요. 여러분이 글자 입력을 하시다 보면 특별히 많이 쓰는 기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기호를 대체해 주시면 되겠죠. 두 페이지 중에 1이죠. 한 번 더 누르시면 두 번째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자주 쓰는 특수 문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트 입력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때요? 하트로 바뀌었죠. 자, 원래대로 돌아오실 때는 언제든지 초기화 눌러주시면 돼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침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하트 모양으로 바뀌어 있네요. 자, 그 다음은 점세개 버튼이죠. 점세개 버튼을 누르면 점점점 모양이 들어가죠. 자, 보통 글자 입력하고 뒤쪽에 이렇게 점점점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점세개를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스페이스 기능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안녕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스페이스를 한 번 누르면 어떻게 되죠? 한 칸이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스페이스를 두 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점 찍고 한 칸 떨어지게 되겠죠. 한 문장을 쓰신 다음 마침표 찍고 스페이스 누르고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셔도 스페이스만 두 번 눌러주시면 마침표 찍고 한 칸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쌍자음 입력이 되겠습니다. 쌍비읍이라든지 쌍디귿, 쌍기역 입력을 할 경우에는 해당 자음을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위쪽에 이렇게 해당 자음에 쌍자음이 뜨게 되죠. 이 상태에서 터치한 손을 떼게 되면 쌍자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터치하는 경우와 터치하고 기다려서 쌍자음으로 바뀌면 떼는 경우 입력되는 자음이 달라지겠죠. 자, 당연히 쌍이응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이렇게 쌍자음이 있는 자음만 위쪽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키보드 크기와 레이아웃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설정 버튼 누르시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스타일 및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자, 거기서 레이아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키보드가 올라오게 되죠. 자, 샘플 키보드예요. 여기서 설정을 바꾸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우선 숫자 키인데요. 자, 여기 있는 숫자 키가 있으면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은 스마트폰에서 쓰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겠죠. 자, 이때 숫자 키를 끄게 되면 숫자 키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 대신
위쪽에 있는 키에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키를 누르고 기다리면 숫자가 나오게 되죠. 자, 앞서 쌍자음 입력은 그냥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띄면 쌍자음이 들어가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쌍자음과 숫자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지 여러분이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숫자와 쌍자음이 나오게 되면 숫자에 까만색이 나온 상태에서 손을 떼게 되면 숫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쌍자음에 터치 드래그해서 손을 놓게 되면 쌍자음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쌍자음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숫자만 나와요. 그냥 손만 떼면 됩니다. 하지만 쌍자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숫자를 자주 입력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편할 수가 있고요. 숫자를 자주 입력하시는 분들은 숫자 키를 꺼내놓고 이용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하겠죠. 그 다음은 웹 주소라든지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을 많이 입력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com, www. 이것들을 매번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죠. 자, 그럴 때는 이메일 주소 입력에 .com이나 또는 www.이나 이것을 아예 꺼내놓게 되면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만 눌러주면 되니까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메일을 켰을 경우에는 골뱅이 표시와 .com이 나오게 되고 웹 주소를 켜게 되면 웹 주소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것도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레이아웃 아래 보면 글자 크기가 있죠. 자, 터치해 볼게요. 여기서 원하는 크기만큼 줄이거나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키보드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은 글자 크기를 제일 크게 바꿔주도록 하세요. 자, 저는 강의 화면이기 때문에 글자 크기를 제일 크게 해놨죠. 아무래도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필요 없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조정을 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키보드 크기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크기와 투명도 터치하시면 키보드 샘플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키보드 크기를 키울 수가 있죠. 자, 물론 이 키보드 크기가 커지게 되면 위쪽 부분은 좁아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저는 강의용 스마트폰이라 가로가 긴 편인데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주로 세로가 많이 길죠.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키워 놓으셔도 크게 지장을 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크기를 조정을 해서 이용하시면 좀 더 시원한 화면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초기화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위치도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위치를 좀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낮춘다든지 이용하시는데 위치를 위로 올리게 되면 빈 공간에 까맣게 나오기 때문에 위치는 되도록이면 낮춰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삼성 키보드를 열게 되면 좌측 하단에 마이크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것도 얼마 전에 생겼죠. 자,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입력이 가능하죠. 자, 마이크 버튼 누르고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삼성 키보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입력이 끝나면 마이크 버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입력된 내용을 보시면 거의 완벽하게 들어가죠.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음성 입력 기능은 거의 실시간 입력이라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모르겠지만 혼자 있는 경우는 일일이 타이핑하는 것보다 이렇게 음성으로 입력을 하는 게 훨씬 빨리 입력을 할 수 있고 오타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음성 입력 기능을 잘 이용 안 하시는데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삼성 키보드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들이 더 많지만 이 정도는 알고 이용을 하셔야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암호 저장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인터넷으로 가입한 사이트가 최소 10군데 이상은 되시죠? 그런 가입한 사이트에 접속할 때 매번 계정과 비밀번호 입력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요. 로그인 창 한번 터치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로그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자동 로그인하는 방법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삼성 패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구글 크롬에서 지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 패스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간편한 점은 브라우저, 앱 상관없이 전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비그룹 사이트로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 누르면 계정 입력 창이 나오죠.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입력 창을 터치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키패드가 나오죠. 갤럭시 폰의 기본 키패드는 삼성 키패드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았으면 삼성 키패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면 삼성 패스라고 있죠. 삼성 키패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성 패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삼성 패스에 로그인 정보를 저장을 해놓으면 사이트, 브라우저, 앱 상관없이 어디서든 바로 자동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삼성 패스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삼성 패스에서 자동 로그인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패스에서 자동 로그인 설정하는 방법은 삼성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삼성 패스 앱을 이용을 해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동일해요. 저는 삼성 브라우저로 해볼까요? 삼성 브라우저 실행합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프로필 아이콘이 보이죠? 프로필 아이콘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앱 및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삼성 패스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패스 터치합니다. 그러면 삼성 패스로 들어오게 되죠. 삼성 인터넷을 이용해서 들어오지 않고 삼성 패스 앱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면 똑같이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 대신 이 삼성 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문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 불편한 점이죠. 그러면 지문 등록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홈 화면에서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잠금 화면이라고 나오죠. 이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신 다음 지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문 추가라고 있죠. 지문 추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손가락을 센서에 올리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따라서 센서가 우측에 있는 경우도 있고 화면상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센서에 손가락을 얹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얹어주게 되면 지문이 계속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0%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손가락을 얹어주도록 하세요. 등록 완료됐다고 하죠? 완료합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이제 지문이 등록됐기 때문에 지문 인증을 하면 바로 삼성 패스로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앱 웹사이트라고 나오게 되죠. 여길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보안 설정 때문에 화면 캡처가 되지 않아서 직접 화면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신 다음 우측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플러스 누릅니다. 그 다음 로그인 위치 또는 앱이라고 있죠? 여기서는 앱의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고요. 사이트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실 경우에는 다시 뒤로 돌아가셔서 직접 추가를 눌러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원하는 앱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아이디와 비번 입력하고 저장만 해주시면 해당 앱에 로그인할 때는 로그인 창 터치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직접 추가 방법이죠. 직접 추가 누르시면 제가 지금 2개를 등록을 해놨는데요. 이 경우도 똑같이 우측 상단 플러스 누르신 다음 설정 누르시고요. 상단에 로그인 위치에 웹 주소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b96.com에 로그인할 경우 이렇게 웹사이트 주소 입력하시고 계속 누른 다음 아이디와 비번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웹사이트 주소를 등록을 해두시면 이제 로그인할 때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자, ib96 사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ib96.com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첫 페이지가 나오고 로그인 하라고 나올 텐데요. 로그인 누르시고 여기에 아이디 부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나오죠.
ib96.com에 계정이 바로 나오네요. 자, 여기 터치합니다. 자, 지문으로 본인 인증하라고 하죠. 자, 저는 지문을 인증하는 곳이 여기 있는 우측에 있기 때문에 우측에 손가락을 터치했지만 여러분의 경우 화면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곳에 지문만 인증을 하시면 바로 로그인이 되죠. 지금 로그인 상태죠. 이렇게 삼성 패스를 이용하면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제일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글 크롬에서 자동 로그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구글 크롬을 일단 실행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프로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구글 비밀번호 관리자라고 나오죠. 비밀번호 관리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비밀번호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추가된 비밀번호들이 있는데요. 자, 비밀번호 추가 누릅니다. 그 다음 사이트 주소, 그 다음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저장만 눌러주시면 등록된 사이트에는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겠죠. 여기도 ib96으로 등록해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 사이트들을 보시게 되면 ib96.com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죠. 자, 이제 구글 크롬에서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구글 비밀번호 관리자로 간단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 접속해 보도록 할게요. ib96 사이트로 왔는데요. 자, 여기서 로그인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터치합니다. 자, 어때요? 자동 로그인 페이지가 구글에서 바로 올라오죠? 자, 여기서 로그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여기에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로그인 누르시면 바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죠. 이런 로그인 정보를 수첩에 적어 놓으시거나 메모장 같은 데 적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보고 입력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구글 또는 삼성 패스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로그인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게 되면 컴퓨터에서 로그인할 때 구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컴퓨터에서 로그인할 때 삼성 패스는 안 되겠죠. 지문 입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삼성 패스는 스마트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요. 구글로 등록을 해 놓으신 경우는 기기 상관없이 동일한 구글 계정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부 똑같은 방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메모하시거나 외워두거나 하지 마시고요. 간편하게 자동 로그인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상대방에게 내 전화번호가 뜨지 않게 전화하는 방법과 특정 전화를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내 전화번호가 뜨지 않게 전화하는 방법은 상대방 전화번호를 누를 때 앞쪽에 별 23 샵을 누르고 그 다음 상대편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통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상대편에게 내 전화번호가 뜨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전화기에서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왔죠? 자, 그런데 어때요?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오게 되죠? 자, 이렇게 앞쪽에 별 23 샵을 붙이게 되면 상대편에게 내 전화번호가 뜨지 않게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런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오는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럴 때는 이런 전화를 전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전화기 앱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신 차단과 해제가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위쪽에 발신번호 표시 제한 번호의 전화 차단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번호 표시를 제한해서 오는 전화는 전부 차단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편에게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걸어주세요 라고 안내 멘트가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 제한으로 오는 번호를 차단하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특정 번호를 차단하는 방법인데요. 자, 요즘 광고 전화가 많이 오죠. 자, 070, 080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자, 그럴 경우 여기 있는 기본값이 입력한 번호와 일치할 대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터치한 다음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대로 바꿉니다. 그리고 앞쪽에 080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08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차단이 되는 거죠. 이때 뒤쪽에 있는 번호는 계속 바뀔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대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정 국번에서 뒤쪽 번호만 바뀌어서 계속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보통 텔레마케팅 전화가 그런 경우가 많고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죠. 자, 그런 경우도 앞쪽 번호만 시작할 대로 추가를 해주시면 그 국번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전부 차단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020000 번호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뒷번호가 계속 바뀌어서 전화가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 번호로 시작할 대로 해서 등록을 해두시면 이 국번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전부 차단이 되니까 뒷번호만 바꿔서 오는 다양한 광고 전화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입력한 번호와 일치할 때이죠. 특정 번호로 계속 장난 전화가 온다든지 또는 광고 전화 같은 것들이 오는 경우는 입력한 번호와 일치할 대로 지정을 하시고 해당 번호를 추가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번호는 전부 차단이 되겠죠. 자, 이렇게 차단한 번호들은 내 스마트폰에 벨소리 자체가 울리지 않아요.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차단된 번호가 굉장히 많죠. 자, 저는 매번 이런 전화들은 그때그때 차단을 해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두 달 정도만 차단을 해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5번 오던 이런 광고 전화에서 2, 3일에 한 통화 정도로 현저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광고 전화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이용이 훨씬 쾌적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때그때 필요 없는 전화들은 이런 식으로 전부 차단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번호를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최근 기록을 누르시고 여기서 번호를 찾아주셔도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번호예요.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완료해 주시면 그 번호가 여기에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필요 없는 전화는 수신 차단해 주시고요. 이렇게 차단을 했다가 해제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옆에 있는 마이너스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해제가 됩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켜시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내 전화번호가 뜨지 않게 전화하는 방법과 특정 전화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